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그 스키타이족하고 스키타이족이 시작한 철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키타이족은 기원전 9세기 그러니까 뭐 기원전 한 1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세기, 기원전 뭐 한 400년까지, 그러니까 뭐 한 500년 정도에 번성한 유라시아의 유목민이 되겠습니다. 스키타이족은 흑해 북쪽,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해 북쪽. 그러니까 흑해 북쪽은 지금 러시아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피해, 흑해 북쪽이 이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고, 그 위에가 벨라루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카스피해 북쪽은 지금 러시아, 그 다음에 카스피해 동쪽은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일어난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란족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키타이족이 이제, 여기 이제 흑해가 있고요. 여기 지중해 흑해, 그 다음에 이제 흑해 위에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인데, 이쪽 지역, 이쪽이 이제 벨라루스가 되겠죠. 여기가 벨라루스고, 이 위에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가 이제 카카스 지역인데, 코카스 지역인데, 이쪽에 중간에 카카스 산맥이 있죠. 그 다음에 카카스 산맥이 이제 북쪽은 다 러시아고, 이쪽은 다 러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이제 카카스 산국이 있죠. 이쪽에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이제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이제 카카스 산국이 여기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해 밑에가 그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이 넓은 땅이 이제 그 카스피해 북동쪽, 이 넓은 땅이 이제 카자흐스탄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라레가 있죠. 아라레의 이쪽으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옆으로는 키르기스탄이 있고, 키르기스탄 밑에는 이제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즈베키스탄 밑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요 밑에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이제 그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죠. 이쪽에 이제 터키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스키타이라는 그 북방의 유목민족은 그 흑해 북쪽에 이쪽에 우크라이나 지역,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 북쪽에 이제 러시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 카스피해 북동쪽에 카자흐스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 지역, 여기 뭐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어난 북방의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스키타이족의 그 귀족들, 왕족들이 이제 아리아인들이에요. 아리아인들이 이제 넘어가서 이쪽 유럽 쪽으로도 넘어와서 독일인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자기는 아리아인의 맑은 피를 받았다, 유태인의 더러운 피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을 다 죽여야 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죠, 히틀러가. 그래서 이제 히틀러도 독일 사람들도 아리아인의 후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스키타이족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일의 선조가 됐고, 또 이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가 있죠. 이쪽에 있는 이란족의 또 선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에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이제 정착을 한 스키타이족은 이제 우리가 소구드족이라고 합니다. 소구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여기 인도가 있죠. 인도의 북쪽 지역에다가 무굴 제국까지도 설립을 한, 세력을 팽창시킨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밑으로 자주 이제 이란이나 페르시아 쪽을 자주 이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12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기원전 한 1000년경에 발흥을 해서 기원전 한 400년 전이나 뭐 이때 450년, 이때 이제 멸망할 때 500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에 그 중간을 조금 지난 시점인 기원전 612년에 중동 지방에, 이 중동 지방에 이쪽에 이제 그 당시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애들이 여기 이제 바빌론이라든가 이라크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애들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쪽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얘네들하고 자주 이제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기원전 512년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압게메네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 압게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가 도나우강을 건너서, 여기 흑해가 있고요. 흑해가 있으면 흑해에서 이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드네프르 강이 되겠습니다. 여기 흑해에서 여기에서 위로 흐르는 강이 드네프르 강. 여기 아조프해에서 위로 흐르는 강이 동강.
그다음에 이제 그 도네츠 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흑해에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그 도나우 강, 다뉴브 강이 되겠죠. 이 다뉴브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제 스키타이족이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 터키 쪽을 통해서 일로 와서 페르시아하고 한판 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의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를 이제 공격을 하고 이쪽을 공격하고 이제 그 카스피에서 북쪽으로 있는 강이 이제 볼가강인데, 이 볼가강까지도 이제 다 이 볼가강을 해서 이제 북쪽으로 러시아도 공격을 하고 밑에 이제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까지도 공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를 설립한 사람은 이제 키루스 대제죠. 키루스가 됐고, 그 밑에 이제 바로 이제 그게 이제 기원전 한 590년, 한 600년 전에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키루스 대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제국들이, 이쪽에 터키 쪽 이 끝에는 이제 리디아 제국이 있었어요. 리디아 제국이 있었고, 이쪽에 이제 그 터키 안쪽에는 이제 메디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메디아 제국, 자기 장인인가 뭐 되는 그 메디아 제국의 왕을 몰아내고 이제 페르시아를 키루스 2세가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이제 590년에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하고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고, 기원전 이제 580년에는 이제 또 다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스가 다시 또 그리스를 공격을 해서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원전 590년, 580년 요 당시에 이제 막 이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공격을 했다가 이제 뭐 실패를 했지만은, 어떻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력이 이쪽에 막 강했죠. 여기 이제 메디아 제국, 뭐 리디아 제국 이걸 다 이제 페르시아가 먹고 있는 상태였는데, 기원전 이제 512년이 되었을 때 이제 스키타이가 이제 이쪽을 공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쪽으로도 이제 러시아의 볼가강 쪽을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이 기원전 4세기는 이제 기원전 323년 그 알렉산드로스, 그리스의 그 마케도니아 왕국,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을 하기 시작할 때, 이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일 먼저 공격을 한 것이 이 페르시아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격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를 격파를 하고, 알렉산드로스가 일로 나와서 이 터키 쪽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반토 지역,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뭐 요르단, 이스라엘 이쪽을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다시 이제 공격을 해서 페르시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쳐들어간 거죠. 이 쳐들어가는 와중에서 기원전 이제 323년, 320년 요 정도가 돼 있죠. 이때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일로 쳐들어가면서 이 스키타이족도 멸망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이 스키타이족은 알렉산드로스한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그 흉노족에게 쫓겨서, 이 흉노족은 흉노족은 이제 원래 그 기원전 한 400년경, 기원전 한 400년경이니까 이제 알렉산드로스한테 스키타이가 이제 멸망을 할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기원전 400년 전에 이제 그 전이죠. 그 전에 이제 이쪽에 크케아 카스피해 위쪽에서 발흥한 백인계 유목민족, 그게 이제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이 이제 여기서 발흥을 했다가 얘들이 이제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몽골 고원까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몽골 고원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얘네들이 흉노족이 번성을 하죠. 그래서 기원전 4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거의 800년 동안 흉노족이 번성을 했는데, 이 흉노족이 이제 계속해서 그 중국의 한나라를 이제 괴롭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나라의 한무제, 기원전 한 110년경에 한무제한테 이제 밀려서 이제 북방으로 이제 또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그 흉노족이 이제 기원전 한 110년에 이제 그 흉노족이 한나라의 한무제한테 밀려서 이제 북방으로 쫓겨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부가 다시 이제 그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쫓겨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 와보니까 이제 스키타이족이 또 잔존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키타이족을 또 이제 몰아내죠. 그러니까 스키타이족이 여기서 이제 또 그 흉노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면은 여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있고, 밑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밑에가 타지키스탄인데, 이 타지키스탄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파미르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미르공원까지도 여기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도 또 쫓겨갑니다.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은 이쪽 그 탈인분이 동쪽에 있는 중국의 여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길인 텐산 산맥이 있고 이 밑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 스키타이족이 이제 흉노한테 밀려서 이쪽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역사 기록이 됐습니다.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죠.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으로 만들죠. 그래서 만들기가 쉽지만은 잘 부러질 수도 있고 뭐 내구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철기 시대로 변하면서 이제 더 단단한 무기와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청동기 시대는 이제 기원전 3,500년 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가 청동기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500년 전이면은 이제 중국으로 말하면은 전설상의 왕인 그 사망오제, 사망 신농씨, 뭐 보겸씨, 뭐 이런 그 황제씨 이런 그 사망과 오제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황제로 즉위한 왕들 그래서 그 오제 중에 마지막이 이제 요순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순임금이 즉위를 통치를 할 때가 기원전 2000년까지니까 그때까지 해서 기원전 3,500년 전이니까 그 전에 1,500년 전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이제 그 사망 오제 시대, 그러니까 황제 헌원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 헌원하고 싸운 사람이 이제 동이족의 조상인 치우천왕이 싸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망시대, 전설상의 사망시대, 이때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기원전 3,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고대 국가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 사망오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인,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고대 국가의 시작입니다. 요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시작이 된 게 이제 기원전 2000년. 이 하나라가 이제 은나라, 일단 상나라라고 부르는데, 얘한테 멸망한 것이 기원전 1600년.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가 기원전 2000년부터 1600년, 기원전 1600년까지 400년 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인 은나라, 상나라, 요 나라가 존속을 한 것은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거의 한 600년간 존속을 했죠. 기원전 1046년에 이제 주나라한테 망했죠. 그래서 주나라는 이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770년까지 거의 이제 한 300년 동안은 서주시대에서 이제 주나라 무왕이 창거나 주나라가 거의 한 300년 동안 중국을 전체를 통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770년에 이제 주나라가 서쪽의 오랑캐인 서영한테 밀려서 수도를 호경, 지금의 장안이죠. 그 장안에서부터 이제 동쪽에 있는 나급, 낙양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동주시대가 열리죠. 동주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는 중국이 이제 각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서로 이제 전쟁을 많이 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시작이 기원전 770년이고 이때부터 동주가 시작된 시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혼란상에 빠진 거죠. 주나라가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동주 마지막에 주나라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한 256년.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이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거의 한 30년 전인 기원전 256년에 이제 주나라가 진나라한테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주 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50년까지 거의 한 50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이 청동기 시대가 중국에서는 하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대 왕국인 은나라,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까지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 이 이후로는 이제 철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기원전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쪽이죠.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가 이라크에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요 이제 사이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됐죠. 그게 이제 기원전 한 4,000년, 3,500년 전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하주, 맨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쪽, 여기 이제 페르시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홍해가 되겠고, 여기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유명한 고대 국가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수메르가 있었죠. 수메르족.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수메르족이 이제 번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루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나일 강가에서 이제 그 이집트 문명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하고 이집트의 나일강,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이 있죠. 이쪽에서 이제 고대 기원전 한 3,500년, 기원전 한 5,000년 이때부터 이제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500년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철기 시대는 이제 이 터키, 여기 터키에 가까운, 터키에 바로 이제 여기가 터키고, 요 터키가 흑해죠. 흑해, 요 바로 위에가 이제 스키타이고, 스키타이가 이제 이쪽까지도 이제 다 세력을 확보를 했고 있었기 때문에, 터키 인근에 있는 히타이트족이 그 철기 문화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는 러시아 남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골, 그 다음에 이제 홍강, 베트남의 삼각주, 중국의 남부, 태국, 버마 등으로 전부 다 이제 이 문화들이, 여기서 발행한 문화들이 전부 다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는 이제 이쪽, 여기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에서 발상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는 이 흑해 북쪽에 스키타이에서 시작이 돼서 전파가 되었다 했습니다. 한반도에도 이제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이 청동기 철기 문화가 이제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기원전 4세기까지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사용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이 뭐냐면, 청동은 이제 영어로 브론즈라고 그랬죠. 브론즈는 이제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는 카파라고 그러고, 주석은 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동은 용융점, 이게 녹는 점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950도에서 녹기 때문에 철은 이제 1000도가 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청동은 이제 950도면 이제 녹습니다. 구리하고 주석이 녹아서 이걸 갖고 이제 재련, 그러니까 다듬고 연마하고, 그다음에 그걸 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주조가 가능한 것 됐습니다. 근데 철은 1560도가 되어야지만 녹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열을 내는 용광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이제 기원전 한 1500년부터 이제 그 시설을 1500도까지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금은 1060도에서 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야금법의 발달로 인해서 도구를 만들게 돼요. 농기구라든가 칼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농기구를 이거 청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무기, 창, 칼, 뭐 활 이런 거를 이제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서 군사적 우위가 확보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직업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시대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래서 기원전 586년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우리 한반도도 이제 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기원전 이제 요거보다 조금 늦게 이제 전파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가 철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철기는 이제 여기 이제 흑해 북쪽에 히타이트 제국, 이 히타이트 제국이 이제 흑해 북쪽, 흑해 남쪽, 뭐 이쪽, 서쪽,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중앙아시아 쪽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히타이트의 문명이 퍼져나갔는데, 그리스와 이 문명이 이제 퍼져서 이제 그리스도 전파가 되고, 메소포타미아로 나가고, 인도도 나가고,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중부 유럽 쪽은 그때 이제 지금의 이제 서유럽 있죠. 그쪽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낙후된 문명이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한 700년 지난 후에 전달이 되었고, 그다음에 코카소스 지역,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가 코카소스 이쪽으로도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쪽, 아시아 지역으로 이 철기 문명이 전달이 계속 된 걸로 됐습니다. 근데 뭐 몇백 년 차이를 두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라든가 통신이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나 아시아 쪽으로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기가 동서양으로 전파된 경로를 보면 히타이트 지역에서 철기가 통해서 서양 쪽에서는 이쪽에서 발응한 북쪽의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반도를 침공을 해서 기존에 있던 아카이아인인가 뭐 이 사람들을 밑으로 몰아내고 도리아인들이 그리스를 장악하죠. 그러면서 철기 문화가 전파되고, 그다음에 동양 쪽으로도 이제 얘네들이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아시아에 철기 문화를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0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이제 통일을 했고,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한 것이 기원전 202년이 되겠습니다. 한나라가 설립된 것은 기원전 206년이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멸망한 것은 이제 서기 220년. 그래서 한나라는 거의 한 400년 동안 유지가 된 나라였죠. 이때가 이제 기원전 220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중국이 막 통일이 전국이 통일이죠.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통일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타이 스키타이족, 히타이트족, 이 얘네들이 철기를 사용한 것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거의 한 500년까지 사용했으니까 이 이후에 한 300~400년이 지난 후에 겨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이제 기원전 3세기경에 중국이 통일할 때하고 비슷한 시기네요. 이때부터 그때는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제 삼한 시대였는데 마한 진한 변환이 되겠죠. 마한 진한 변환.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도입이 되어서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는 농민들이 철기로 된 농기구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한반도는 이제 마한, 진한, 변환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마한은 이제 경기도와 전라도 땅, 그다음에 이제 진한은 이제 경상도 땅, 그다음에 변화는 이제 가야국이라고 해서 맨 남쪽에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요때가 이제 변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한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 시대가 들어가죠. 삼국 시대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삼국 시대로 들어간 것이 신라다.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설립이 되죠. 기원전 57년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이 된 것이 기원전 37년에 고구려의 고주모이가 이제 고구려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8년에 이제 백제가 이제 설립이 되죠. 백제는 이제 고구려에서 넘어온 소선호를 따라온 소선호의 자식들인 온조가 이제 위례성 지금의 이제 한강 유역에서 이제 백제를 설립을 하죠. 그게 기원전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그다음에 이제 백제가 맨 마지막에 기원전 18년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역사상에 이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전국을 통일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세력을 누려왔던 게 신라이기 때문에 통일 신라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죠. 또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이제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을 시키고 그다음 백제를 이제 백제는 이제 660년에 멸망을 시키죠.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멸망,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이제 전국을 더 통일을 하죠. 한반도를 통일을 해서 신라가 지들의 역사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신라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되었다. 기원전 57년에 설립이 되었다. 고구려는 그 다음에 기원전 37년에 설립이 되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설립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기원전 57년에 가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크다란 무슨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삼국이 형성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한반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히타이 쪽이 강성해진 것은 제철 기술, 그다음에 재련 기술 발달로 인한 철기 무기, 철기 농기 이런 군사적 우위 때문에 히타이트가 막강한 세력을 이 철기를 가지고 세력을 팽창을 시켜서 지금의 독일의 아디아인이 조상이라고 여겨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까지 이제 도리안이 내려가서 이제 도리안이 이제 이쪽 계통이죠. 내려가서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란, 페르시아까지 세력을 뻗쳐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인도, 무굴제국,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세력을 상당히 팽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생 인류의 아주 먼 조상이라고도 사료가 된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